여기는 사하촌, 절 아래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한때 물이 풍부했던 논밭이 갈라지고 숨이 끊겨가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인심 좋던 성동리 마을 사람들은 소작을 하는 땅에 물을 댈 수가 없어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농민에게 있어 벼가 타들어가는 모습은 자신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가 새까맣게 둘러붙은 개미떼에 물어뜯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모습만 같습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농토에 물을 대지 못하면 벼들이 말라서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물은 대부분 보강사의 논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도시의 수도용으로 사용되어 농민에게는 순서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치삼 노인의 아들 들깨는 논에 물을 대려고 나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옵니다. 농민들의 폭동을 우려한 수도 출장소에서 잠시 물길을 터주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하여 물싸움이 벌어지고 마을 인심은 흉흉해집니다. 이제 이곳엔 사람이 못 살 거야. 참 많이 꼽지요. 더군다나 전과 달라 중놈들까지 덤비는 꼴 보면. 중놈이라는 말에 치삼노인은 가슴이 선떡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붙이고 있는 전론 중에 제일 물길이 좋은 두 마지기는 자기가 젊었을 때 자손 대대로 복 많이 받고 또 극락가리라는 중의 꿰매 속아서 그만 보강사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민들은 중의 꿰매 넘어가 자신의 땅을 스스로 절에 갖다 바치고 그 논을 도로 빌려서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땅을 내 손으로 절에 갖다 바치고 농사를 짓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물꽃까지 막아서는 절의 횡포에 그만 치삼노인은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고서방은 겨우 논에 물을 대는 데 성공하지만 이로 인해 구속됩니다. 첫 여름에 무단히 경찰서로 끌려갔던 고서방은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 지난 뒤에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치삼노인이나 고서방이나 다를 바 없이 처참하였습니다. 땅만 갖다 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의 삶도 운명도 목숨도 절의 손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여인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산에서 버섯을 땄는데 아이들도 덩달아 따라 나섰다가 그만 상한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산지기를 피해서 도망을 치려다가 그리 된 것이지요. 아이들을 뒤쫓던 산지기는 부럽떴던 눈을 벼랑간 가늘게 뜨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끼 이놈들, 왜 있으라니까 듣지 않고 자꾸만 달아나더니 결국 이런 변을 일으키지 않나. 마치 그들이 동물을 밀어 떨어뜨리기라도 한 듯이 나무랐습니다. 화재댁은 미친 듯이 날아와서 자식인 차두리를 확인하였으나 낭떠러지로 떨어진 상한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없소? 그러자 산지기가 칼로 자르듯 말했습니다.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참, 없다면 하나 낳아줄 낀가? 산지기는 뻔뻔스럽게 털에 쌓인 입만 삐죽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절에 있다고 너무하오. 아무리 산이 중하기로서니 남의 자식 목숨을 그렇게 한단 말이오? 산지기는 화재댁의 버섯 바구니를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상한이의 할머니가 나타나 그만 하하하 웃었습니다. 정말 죽었구나. 네가 정말 죽었구나. 죽인 중놈은 어딜 갔니? 상한이 할머니의 통곡과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타는 볕, 메마른 논, 황토 먼지가 허공에 날립니다. 논바닥엔 금이 가고 벼이삭은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보강사 역시 기우불공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와도 마을엔 명절 기운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흉년 속에 웃음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들에게는 간평, 즉 소작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농사가 되건 말건 소작료는 저승사자보다
무섭게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간평원들이 찾아오면 소작농들은 어디서건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그들을 접대해야만 했습니다. 쇠고기와 밀주를 먹으며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농민들은 고기 냄새로 굶주린 속을 달래며 공손히 수인사를 하였습니다. 자꾸만 침이 꿀떡꿀떡 넘어갔습니다. 치삼노인도 자식 같은 사람 앞에 절을 하며 자기 집의 농사 사정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평원인 이시봉은 그만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노인, 그런 말 할 필요 없소. 매미를 갈았으면 매미를 간 새만 내면 되지 않소? 이시봉은 나이 많은 치삼노인에게 툭툭 반말하듯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술맛이 떨어진다고 퉁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참, 복 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눈을 시주해놓고 저런 서름을 받다니 원. 젊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결국 마을 논에는 추수전 입도 차 팻말이 나붙고 고서방은 야간 도주를 감행합니다.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자 또줄이, 들깨, 철안이, 봉구 등 성동리 장정들은 빈 집단을 들고 차 앞 취소와 소장료 면제를 타개하기 위해 묵묵히 보강사로 향합니다. 철없는 아이들도 그 뒤를 따르며 절 태우러 간다고 외칩니다. 한쪽에서 들불이 피어올랐습니다. 1936년 발표된 이 작품은 농민과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성동리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땅 문서를 절에 갖다 바쳤습니다. 스스로 소작농이 되어 중들에게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애처로운 모습은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우리 조국의 처지를 연상케 합니다. 땅을 빼앗긴 상황에서 소작을 붙이는 노는 타들어가고 설령 농사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절에서는 그 곡식들을 모두 거둬갔겠지요. 그들은 횃불을 들고 보강사로 향합니다. 비록 스스로 자신의 땅을 갖다 바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손에 횃불을 들고 그 절 보강사로 향합니다. 사하촌은 부산시 금정산 아래의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사하촌이라는 가상의 지명을 사용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절 아래 마을 사하촌은 일제의 수탈 정책과 이에 편성한 지주의 횡포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억압과 착취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930년대를 휩쓸었던 계몽주의 소설에서 벗어나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착취당하는 약자로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횃불을 들고 절로 찾아가는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저항과 실천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주인공에 치우치지 않고 치삼, 들깨, 고서방, 또쭈리 등의 다양한 농민을 등장시킴으로써 민중 전체가 주인공이 되는 서사를 완성합니다. 사하촌은 낙동강 지킴이 김정한의 문단 데뷔작이자 당시 농민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의 계몽주의 소설이 농촌의 계몽이나 교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작품은 농민 스스로의 현실 자각과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형상화하여 농민 문학의 한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의 강점기 수탈에 맞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흙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민중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 긍정의 문학이라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1930년대는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극에 달하여 문학도 일제 감시를 피하여 다양한 장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엄중한 시절에도 독립의 의지를 놓지 않고 독자들 혹은 농민들의 저항 의지를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선조들의 투쟁 정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1930년대의 사하촌이 지니는 무게감은 역시 김정한 작가의 작품인 1960년대의 모래톱 이야기에서 다시 드러납니다. 불의한 시대의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의 다리입니다.